로또 1등 모두가 한 번쯤 꿈꿔봤을 일인데요. 몇 년 전 두 아이를 혼자 어렵게 키우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남성이 최근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왔습니다. 당첨금은 무려 24억 원.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만 알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감옥에 갈 뻔했다고 하는데요.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야, 진짜 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, 자, 오늘 사건 반장 제보자로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. 자,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보자의 이 결혼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, 일단 뭐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. 일단 제보자는 2014년에 결혼을 했고 슬아이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입니다. 그런데 한 5년 정도 결혼하고 지나서부터 생활고가 좀 심해졌다고 해서요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기도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런데 2020년에 이래서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예. 한부모 혜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위장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뭐 사이도 좋게 한 3개월 정도는 지냈다라고 합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. 아내가 바깥에서 연락을 취하여 나 이제 그냥 그만 같이 있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라라고 하고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.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. 난 아이들 책임 못 진다라고. 자,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국가 지원이 나오니까 아, 여보, 우리 위장 이혼해서 그냥 계속 같이 살되 국가 지원금이라도 받자 해서 했는데 아니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애들 그냥 난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갔어요. 네. 와, 그럼 이거 정말 아이들한테는 너무 충격이 크죠. 아이들이 버린 거잖아요.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그때 일을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들을 버리고 간 거를 기억하고 아이고야. 있다는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3년 넘게 미술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. 아이들이 가장 이게 정말 3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금 시기고. 보세요, 카톡. 네, 엄마, 내가 엄마는. 엄마 차단했어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원한과 뭐 보복심, 서운함, 버려진 뭐 이런 상실감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뭐 엄마가 버리고 갔으니까 아빠가 키워야 하잖아요. 그래서 아빠가 키우는데 맨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긴 하셨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가장 큰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엄마는 뭐 양육비는 주지도 않았고 애들한테 뭐 특별히 뭐 관심도 없었어요.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아빠가 엄마 만나면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 이제 5만 원씩 주면 엄마가 그 5만 원을 또 애들 돈을 가지고 가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뭐 제보자께서 얘기하신 거지만 네, 어쨌든 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엄마는 상처로 남아 있는 거는 맞죠.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. 바로 예. 로또 1등이 됐는데 세금 떼고도 16억을 받게 되었습니다. 진짜 저게 되는군요. 저 이건 지금 처음 봐요. 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. 이게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그 증빙 자료입니다. 자, 앞서 이제 카톡 스샷 보셨던 것처럼 그 아이가 나 엄마 차단했어. 난 엄마 커서 볼 거야. 그걸 다 알고 있어요.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. 자, 근데 제보자가 앞서 보신 것처럼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. 자, 그 이후로 좋은 일만 있었다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지 않으셨겠죠. 자, 대체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후회 막심 천기 누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당첨이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용서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니까 거지마냥 살고 있으니까 편치 않잖아요. 한때는 같이 가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예정 생각해서 의리 생각해서 3,500을 준 거예요.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애들 버리고 갈 때 한 말이 이제 너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내가 한 2년 안으로 너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.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너 그때 생각나냐? 너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밝힌 거죠.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뭐 2억을 내놔라. 갑자기 뭐 버리고 간 애들 뭐 갑자기 이제 와서 키운다고 하면서 집을 사달라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차단을 했어요. 정말 그 예정과 의리 3년 전 이혼한
전처한테 3,500만 원을 딱 송금했더니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?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 진짜 이분 말씀처럼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 제보자는 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또 전처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고 또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총 3,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. 전처는 처음에 돈을 받고 나서는 뭐 고맙다,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대요. 제보자는 투자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전처가 믿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들으신 것처럼 전처가 애들을 버리고 갈 때 제보자가 전처한테 한 말 중에 너 이렇게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. 2년 안에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처가 이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었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는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. 하늘이 도운 것 같다면서 이때 로또 1등을 밝힌 거죠.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이 전처가 1억 원을 더 달라, 좀 집을 마련해 달라 이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이거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. 요거는 살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? 예? 그건 아니요. 같이 살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진짜?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 생기죠. 그 외에도 시아버지한테 뭐 양육비 아이들 조건으로 2억 정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유. 당연히 거절했죠. 예. 거절하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. 아. 5천만 원.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는데 또 양육도 안 했으면서 양육비 소송도 들어왔고요. 양육비 소송은 아니 버리고 갔는데 그러니까요. 이 말이 좀 안 되는데 이 제보자가 변호사 선임을 하니까 그것은 소치화했다고 합니다. 그거 말고도 아이들하고 면접교섭권 해달라고 면접교섭 심판 청구했는데 이거는 뭐 애들 보지도 않았고 버리고 갔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 지금 보이시다시피 민사만 지금 몇 개입니까? 자 그런데 형사까지. 네, 그렇습니다. 위장 이혼 후에 부부가 함께 살았던 기간은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전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. 이혼을 한 후에는 따로따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살았는데 전 남편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폭행을 했다. 네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남편을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보자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위장 이혼이었다.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었지 따로 살지 않았다. 물론 중간에 싸운 시기가 잠깐 있어서 잠깐 집을 나갔던 시기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부부로서 그냥 그렇게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외에도 주거 침입, 재물 손괴, 강제 추행, 통신 매체, 이용 음란 이렇게 5개를 고소하게 됩니다. 이야. 자, 이혼한 지 3년 만에 그것도 전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걸 알고 이렇게 성폭행 고소까지 했다는 건데요. 자, 천만다행으로 같이 살 때 집에 그 홈캠을 설치하셨었대요. 자,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그 영상도 뭐냐면은 본인은 저랑 이제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했다고 이렇게 법원에 주장을 했는데 왜냐면 아기를 키우는 집은 이제 집에 CCTV가 있잖아요.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3월 말까지 같이 살았던 게 다 있는 거죠. 증거로 제출했던 내용도 보면은 제가 이제 애들 저희가 아니고 막 애들 막 이렇게 놀아주고 본인은 옆에서 이불 정리하고 있고 그냥 평소와 그냥 똑같은 그냥 가정집이에요. 야, 저 영상이 있었네요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지금 일단 크게 두 개지만 살펴보면 일단 주거 침입을 보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이들 저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고요. 또 저기에 저 제보자의 누나가 저 집을 찾아온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. 진짜로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잠깐 들어와서 남편이 아이들 보고 갈 수는 있잖아요.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 누나까지 왔던 것이고 성폭행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 측에서 증거로 낸 부분이 이 녹취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냈다라고 하는데 일부만 냈고 그 일부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봤었을 때 이걸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. 결정적으로 이 한 3년 정도 전에 뭐 같이 아까 잠깐 싸운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여성의 전화에 상담으로 긴급 전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상담 내용에 성폭행과 관련된 상담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아니 이게 딱 그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는 말 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가 있었다라는 거죠. 이거를 이제 법원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.
자, 지금 보시다시피 무죄가 나온 겁니까? 네. 자, 이 범죄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징역을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두려워했었긴 했는데 뭐 주거침입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 뭐 모든 게 기물파손죄, 통신매체 음란죄 모두가 무죄 선고가 됐고요. 이 다만 뭐 증거 부족이 무죄가 됐겠죠.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첨금도 다른 가족들이 가져갔고 투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없고 아이고. 본인 말에 따르면 이 당첨, 복권 당첨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후회 막심이다.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당첨되면 꼭 비밀로 하세요라고까지도 뭐 말씀을 전해 주셨더라고요. 자, 그런데 검찰이 오늘 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. 일단 1심은 저희 뭐 이렇게 전해 드린 것처럼 무죄가 나왔고요. 계속 지켜보죠.